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 대한은행 본점 지점.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간. 창구 7번 앞에는 15명이 넘는 손님들이 번호표를 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창구 안에서 강민아는 잠시도 쉬지 않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고객님. 계좌 개설하시려면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신데 도장 지참하셨나요? 아, 그럼 서명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야? 내가 벌써 30분을 여기 서 있다고.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내가 여기 시간 없어서 급하게 온 건데 당신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야? 계약직 주제에 뭘 그렇게 느릿느릿 처리해? 고객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조금 느려서 그런데. 시스템? 핑계대지 마. 당신 같은 애들 때문에 이 나라 은행이 이 모양이야. 그 순간 날카로운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년 남성의 손바닥이 강민아의 왼쪽 볼을 세게 때린 것입니다. 미나는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7번 창구로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죄송하면 다야? 지점장 불러. 당장 지점장 불러오라고. 미나는 뜨거워진 왼쪽 볼을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로비 한쪽 VIP 라운지 근처의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있던 한 노부인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숙, 70대 중반의 그녀는 대한은행 창업주 윤태섭 회장의 손주며느리였습니다. 저 아이, 눈을 봐라. 저렇게 맞고도 눈빛이 죽지 않았어. 여사님, 요즘 젊은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계약직이라 더 힘들 겁니다. 저 아이 신원을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관계, 모든 것. 조용히. 알겠습니다, 여사님. 그날 저녁 미나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던져두고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왼쪽 볼에는 아직도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참아. 강민아, 참아. 울면 안 돼. 병원비 생각해. 엄마 생각해. 울면 끝이야. 그리고 엄마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미나야, 들어왔니? 네, 엄마. 금방 들어왔어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 입맛이 없어서. 너는 먹고 왔니? 네,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엄마는 약이라도 드셔야 하는데.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미나는 쌀통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과 상한 두부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83,000원. 다음 월급까지 열흘. 오늘은 11월 20일이었습니다. 편의점. 오늘도 가야 하는데. 그날 밤 11시 미나는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6일. 시급 9,860원. 한 달에 110만 원 정도를 더 벌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었습니다. 미나 씨, 오늘 새벽 6시까지 부탁해요.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네, 6시까지요? 그럼 7시간인데. 은행은 9시 출근이라. 미안해요. 대신 수당 더 드릴게요. 안 되면 다른 사람 구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할게요.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미나는 겨우 집에 돌아와 샤워도 하지 못한 채 옷만 갈아입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각이었습니다. 15분 지각. 그녀의 계약서에는 무단지각 3회 시 계약 해지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강미나 씨,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 번만 더 지각하면 계약 연장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시각 강남구 평창동 대한은행 회장 일가의 저택. 윤정숙 여사는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미나 28세. 대학 졸업 후 2년째 계약직 은행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아버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어머니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입니다. 학자금 대출 1,800만 원, 병원비 연체 누적액 2,300만 원, 신용등급 7등급, 야간 편의점 알바로 생계 유지 중입니다. 가족은 어머니 외에는 없습니다. 친척들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근무 태도는 지점 내 평가는 성실하나 업무 속도가 느리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고객 컴플레인은 한 건도 없습니다. 어제 사건도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사님,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내 개인 비서 자리가 비었다고 했잖아.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그 아이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 여사님, 혹시 도련님과? 내 손자 옆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인형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필요해. 고난을 견딘 사람, 굴욕 속에서도 눈빛을 잃지 않는 사람. 저 아이처럼. 3일 후, 미나는 은행 로비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윤정숙 여사의 비서였습니다. 강미나 씨, 제안이 있습니다. 윤정숙 여사님의 개인 비서직입니다. 월 500만 원, 4대 보험, 숙식 제공. 3개월 계약 후 정규직 전환 가능. 관심 있으십니까? 윤정숙 여사님이요? 대한은행 윤정숙 여사님이요? 네. 여사님께서 직접 당신을 지명하셨습니다. 저를요? 왜요? 저는 그냥 계약직 직원인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의 결정입니다. 24시간 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답을 주십시오. 그날 밤 미나는 어머니의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뭘 해야 할까? 이게 함정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월 500만 원이면 엄마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 대출금도 갚을 수 있어. 근데 왜 하필 나를? 다음 날 미나는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내일부터입니다.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강미나는 평창동 대저택의 정문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철문,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작이야, 강민아. 절대 후회하지 마. 대저택의 문이 열리고 미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홀만 해도 그녀가 살던 반지하 방의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여사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따라오십시오. 미나는 집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복도 끝, 거대한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윤정숙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그녀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강민아, 28세, 대한은행 계약직 직원 맞나? 네, 여사님. 맞습니다. 고개를 들어봐. 얼굴 좀 보자.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숙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미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너 왜 여기 왔니? 돈이 필요해서입니다. 정직하구나. 좋아. 하지만 여기서는 정직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내가 이 집에서 일하려면 3가지를 배워야 해. 첫째, 예절. 둘째, 침묵. 셋째, 관찰. 이 3가지를 3개월 안에 완벽하게 익히지 못하면 넌 쫓겨날 거야. 알겠나? 예, 여사님. 오늘부터 너의 스승은 김비서다.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해. 단 한 번이라도 반항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거짓말을 하면 그 즉시 계약 파기다. 명심해. 그날부터 미나의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비서는 40대 중반의 냉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나에게 단 한치의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침 5시 기상, 6시까지 저택 정원 청소, 7시 여사님 조찬 준비, 8시부터 10시까지 예절 교육, 10시부터 12시까지 재벌가 업무 처리 방식 학습, 오후는 사교계 지식 습득, 저녁 식사 후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회화 연습, 잠은 6시간. 질문 있나? 없습니다. 첫날 미나는 예절 교육에서 무너졌습니다. 김 비서는 그녀에게 완벽한 절을 요구했습니다. 허리 각도, 손의 위치, 시선 처리,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다시, 허리 각도가 5도 틀렸어.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완벽함만 필요해. 다시, 미나는 그날 하루에만 300번이 넘게 절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허리를 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참아. 500만 원. 엄마 병원비. 참아, 강민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원을 청소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예절을 배우고 업무를 익히고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어때? 견디고 있습니다. 솔직히 3일 안에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일주일째 버티고 있습니다. 역시 내가 본 눈이 틀리지 않았어.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 미나는 처음으로 윤정숙 여사와 단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여사는 직접 찻잔에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힘들지? 예. 포기하고 싶지? 아니요. 왜?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엄마가 죽습니다. 저는 엄마가 죽는 걸 볼 수 없습니다. 너 날 미워하니?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사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 이게 기회로 보이니?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반지하 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살았습니다. 이곳은 지옥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희망입니다. 윤정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미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미나,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난 너를 비서로 부른 게 아니야. 네, 난 너를 내 손주며느리로 만들고 싶어.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여사님, 무슨 말씀을? 내 손자 박현우, 33세, 대한은행 전무, 곧 부행장이 될 사람이야. 그 아이 옆에 내가 서길 원해. 저는 그럴 자격이, 저는 그냥 계약직 직원이었는데. 자격? 자격은 내가 만드는 거야. 너는 이미 내 눈에 들었어. 하지만 아직 부족해. 많이 부족해. 그래서 널 훈련시키는 거야. 3개월 후, 너는 어떤 재벌가 자리에 앉아도 부끄럽지 않은 여자가 될 거야. 저는 그냥 엄마 병원비만 벌고 싶었는데, 그건 덤이야. 넌 이미 내 계획 안에 있어. 거부할 수 없어. 아니, 거부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넌 이미 이곳의 맛을 봤으니까. 안정, 돈, 미래. 넌 절대 다시 그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야. 미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윤정숙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곳의 따뜻함, 안정감, 그리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대. 내일부터 훈련이 2배로 강해질 거야. 견딜 수 있겠니? 견디겠습니다. 좋아. 그게 답이야. 그날 밤 미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야? 강민아, 넌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다시 일어나 정원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미나는 이제 완벽한 절을 할 수 있었고 격식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으며 재벌가의 복잡한 업무 처리 방식도 익혔습니다. 그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외면도 내면도.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도련님이 오신다. 박현우 전무님, 윤 여사님의 손자이시자 대한은행의 차기 부행장. 너는 오늘부터 도련님의 업무를 보조하게 될 거야. 제가요? 긴장하지 마. 넌 이미 준비됐어. 하지만 명심해. 도련님 앞에서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들어오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현우, 33세, 키 183cm, 짙은 눈썹, 날카로운 턱선. 그는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강미나입니다. 여사님의 새 비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어디 계시지? 2층 서재에 계십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우는 미나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미나는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윤정숙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맞이했습니다. 현우야, 왔구나. 할머니, 건강하시죠? 물론이지. 그런데 새 비서는 봤니? 네, 봤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비서를 바꾸신 거예요? 필요해서. 그 아이 쓸모가 많거든. 현우는 다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미나입니다, 도련님. 나이는 28세입니다. 젊네. 경력은 대한은행 계약직 직원으로 2년 근무했습니다. 계약직? 할머니, 계약직 출신을 비서로 쓰시는 거예요?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중요하지. 그 아이는 특별해. 알겠습니다. 할머니 뜻이시니까요. 그날 저녁 미나는 현우의 업무를 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서재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 정리해. 날짜 순으로 중요도별로 분류. 네, 도련님. 미나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 업무 서류는 은행 창구 업무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복잡한 용어, 해외 거래, 주식 시세. 그녀는 땀을 흘리며 서류를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시간이 없어.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만해. 김 비서 불러. 아니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현우는 놀란 듯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절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쓸모 없어지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현우는 긴 침묵 끝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다시 해봐. 내가 도와줄게. 네. 이리 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날 밤 현우는 미나에게 서류 정리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미나는 집중해서 듣고 메모하고 배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주주 구성 비율. 이걸 보면 회사의 실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어. 55% 이상 보유하면 단독 경영권이군요. 맞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은행에서 일할 때 기업 여신 서류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계약직이었다면서 그런 서류까지 다뤘어? 정식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이 바쁘실 때 제가 대신 정리하곤 했습니다. 보수는 없었지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미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빛으로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너 생각보다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현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나를 단순한 비서가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일주일 후
현우는 미나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 해외 투자자들이 온다. 내가 회의록을 작성해줘. 중요한 부분은 내가 표시해 둘게. 제가요? 그런 중요한.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준비됐어. 다음 날 미나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나에게 쏠렸습니다. 박전무, 저 어린 비서가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기밀 유지는 되는 건가? 제 사람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뒤섞인 회의였습니다. 미나는 필사적으로 노트북에 내용을 타이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현우는 미나에게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완벽해. 심지어 내가 표시하지 않은 중요한 부분까지 강조했네. 다행입니다. 미나 씨, 당신 진짜 계약직 출신 맞아? 네, 맞습니다. 아깝네. 당신 같은 사람이 계약직으로 묻혀 있었다니. 그날 밤 윤정숙 여사는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강미나 어때?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왜 저런 아이를 비서로 쓰시나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아이는 품성도 좋아.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이 있지. 할머니, 혹시 저 아이를, 그래, 내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어? 뭐라고요? 너도 알잖니. 내 어머니가 추진하는 정략 결혼. 저 천박한 재벌 2세들과 결혼시키려고 하지. 난 그게 싫어. 하지만 할머니 강민아는 그녀는 배경이 없잖아요. 배경은 내가 만들어줄 거야. 중요한 건 사람이야. 현우야, 넌 곁에 인형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필요해. 고난을 이겨낸 사람. 강민아 같은 사람. 할머니 뜻대로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 너도 결국 그 아이에게 마음을 열게 될 거야. 그날 밤 미나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정숙과 현우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도구야. 윤 여사님의 체스판 위 말일 뿐이야. 박현우 도련님의 배우자? 말도 안 돼. 나는 그냥 살아남고 싶었을 뿐인데.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절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이제 완벽한 비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나 씨, 오늘 저녁 중요한 만찬이 있어. 재벌가 모임이야. 넌 도련님을 수행해야 해. 알겠습니다. 괜찮아?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저녁 7시 서울 한복판의 초호화 호텔. 미나는 현우와 함께 만찬장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재벌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나는 현우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돼. 네, 도련님.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의 어머니 박선희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현우야, 이리 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어머니, 이쪽은 한진그룹 회장님 따님이신 한유진 씨야. 스탠포드 MBA 출신이시지. 안녕하세요, 박현우 전무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유진은 20대 후반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완벽한 외모, 완벽한 학벌, 완벽한 집안. 미나는 그녀를 보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니? 제 비서입니다. 비서? 비서가 왜 여기 있어? 물러가 있어. 죄송합니다. 미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벽 근처에 서서 현우와 한유진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잘 어울렸습니다. 같은 세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애초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만찬이 끝나고 미나는 혼자 호텔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있었네. 미나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괜찮아. 앉아. 나도 좀 숨 쉬고 싶었어. 현우는 미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무례했지. 미안해. 아닙니다. 저는 비서니까요. 당연한 대우입니다. 넌 단순한 비서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저는 대체 뭔가요? 그건 저는 알아요. 윤 여사님이 저를 왜 데려왔는지. 저는 도련님의 배우자 후보예요. 맞죠? 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미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돈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저는 윤 여사님의 체스판이 말이에요. 도련님 옆에 세우기 위한 도구. 맞죠? 미나 씨. 저는 지쳤어요. 매일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냥 가난한 계약직 출신이에요. 한유진 씨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절대. 미나 씨,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하다고? 제가 충분히 훌륭하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는 제 주제를 알아요. 아니야. 넌 정말 특별해. 미나는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할머니의 계획이 황당했어. 계약직 출신 비서를 내 배우자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너는 진짜야. 가식이 없어. 한유진이나 다른 재벌 2세들은 전부 가면을 쓰고 있어. 하지만 넌 달라. 넌 진짜 사람이야.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한 거야. 넌 포기하지 않았어. 뺨을 맞고도 굴욕을 당하고도
지옥 같은 훈련을 받고도 견뎌냈어. 그게 나한테는 엄청난 거야. 미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미나를 안았습니다. 미나 씨, 당신이 좋아. 미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참았던 모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련님, 저는 무서워요. 이 모든 게 꿈일까봐. 내일 눈 뜨면 다시 반지하 방에 있을까봐. 꿈이 아니야. 내가 있어. 내가 널 지킬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박선희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감히 저런 천한 계집이 내 아들을.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윤정숙 여사에게 호출되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자 여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 들었어. 죄송합니다, 여사님. 사과할 필요 없어. 오히려 잘 됐어. 현우가 마음을 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현우 어머니, 박선희. 저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넌 그녀의 눈에 가시야. 제거 대상이지. 저를 제거한다고요? 당연하지. 박선희는 현우를 한유진과 결혼시켜서 한진그룹과 합병하려고 해. 그게 성사되면 박선희의 권력은 엄청나게 커져. 하지만 내가 현우와 가까워지면 그 계획이 무너지는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뎌. 무슨 일이 있어도 견뎌내. 박선희는 내 약점을 찾아낼 거야. 과거를, 가족을, 모든 걸 파헤칠 거야. 하지만 넌 절대 무너지면 안 돼. 제 어머니는 괜찮을까요? 걱정 마. 내 어머니는 내가 보호하고 있어. 이미 최고의 병원으로 옮겼고 치료비도 전액 지원하고 있어. 여사님께서요? 당연하지. 넌 이제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은 내가 지켜. 그날 오후 미나는 현우와 함께 은행 본점으로 갔습니다. 중요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미나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이사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저 비서는 왜 여기 있니? 제 업무 보조입니다. 업무 보조? 이사회에 비서가 참석하는 건 규정 위반 아니니? 맞습니다. 이사회는 기밀 회의입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강민아 씨는 제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신뢰? 현우야, 내가 그 아이에 대해 얼마나 아니? 그 아이의 과거를 제대로 조사나 했어? 박선희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강민아, 28세, 신용등급 7등급, 학자금 대출 연체 전력. 아버지는 교통사고 사망하지만 사고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 어머니는 폐암 말기. 친척들과는 모두 연락 두절. 이유는 돈 문제 때문이지.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건 이 아이가 은행에서 일할 때 고객에게 뺨을 맞은 사건. 그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이 아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었다는 거야.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왜 그 고객이 널 고소하려고 했지? 은행이 무마한 거잖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현우야,
이 아이는 내게 적합하지 않아. 집안도 배경도 과거도 전부 문제투성이야. 이런 아이와 가까이 지내면 내 평판이 망가져.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같은 건 절대. 증명할 수 있어? 내 말만 믿으라고. 미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강미나 씨를 신뢰합니다. 증거도 없는 소문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넌 이미 저 아이한테 홀린 거야, 현우야. 정신 차려. 전 정신 멀쩡합니다. 오히려 어머니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이사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존재야.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 아빠도 엄마도 이제 현우 도련님까지. 내가 독인가 봐. 그때 누군가 미나 앞에 섰습니다. 윤정숙 여사였습니다. 일어나. 여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일어나라고 했어. 미나는 놀라 윤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사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미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왜 널 선택했는지 알아? 내가 예쁘고 똑똑해서? 아니야. 내가 살아남았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병들고 온 세상이 널 짓밟아도 넌 살아남았어. 그게 바로 내가 원한 자질이야. 하지만 저는 지쳤어요. 나도 알아. 힘들다는 거. 하지만 넌 이미 절반을 왔어.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전부 물거품이 돼. 넌 그걸 원해? 아니요. 그럼 일어나. 박선의 따위한테 무너지지 마. 넌 더 강해. 미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정숙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돼. 박선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난 내 편이고 현우도 내 편이야. 알겠습니다, 여사님. 그날 밤 박선희는 비밀리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립탐정이었습니다. 강미나의 모든 것을 파헤쳐 과거, 현재, 숨겨진 비밀 뭐든지 단 하나라도 약점을 찾아내.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좋아. 그 계집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미나는 몰랐습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사립탐정은 박선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선희는 보고서를 읽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이거면 충분해. 그날 저녁 대한은행 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박선희의 요청이었습니다. 미나는 현우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윤정숙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바로 박현우 전무의 비서 강미나에 관한 건입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지난 일주일간 강미나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선희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미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낯선 남자의 사진.
강미나의 아버지 강대수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하지만 사고 당시 차 안에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 이름은 김철호. 강대수의 사채업자였습니다. 강대수는 사채 5천만 원을 빌렸고 갚지 못하자 김철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왜일까요?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떴습니다. 경찰 보고서였습니다. 김철호가 경찰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은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바로 강미나에게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강미나는 3년 전 김철호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는 대신 김철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무슨 헛소리를.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강미나와 김철호가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입니다. 날짜는 3년 전 8월 15일. 그리고 이틀 후 강미나가 일하던 은행 지점에서 VIP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강미나는 그 사건 이후 김철호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증거는 이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통장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매달 김철호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 통장이 아니에요. 조작된 거예요. 조작? 이건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은 공식 서류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박선희,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어머님, 저는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우리 현우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예요. 거짓말. 미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현우야, 정신 차려. 넌 이미 저 여자한테 속은 거야.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김철호. 그 사람은 맞아요. 제가 3년 전에 만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제가 만난 이유는 아버지의 빚을 갚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정보 제공 같은 건 절대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통장은 제 거 아니에요. 증명해봐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회의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여사님 찾았습니다. 뭘 찾았어? 진짜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박선희 여사님이 제시한 건 조작된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김 비서는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미나의 진짜 통장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김철호로부터의 입금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건 박선희, 당신이 조작한 거죠? 아니에요. 저는 사립탐정에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김철호의 진술서입니다. 그는 3년 전 강미나를 만난 것은 맞지만 강미나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강미나는 아버지의 빚을 조금씩 갚겠다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철호는 거절했고
그 후 강미나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박선희에게 쏠렸습니다. 박선희, 당신은 증거를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겁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사립탐정이 준 자료였다고요. 당신의 지시로 조작된 거죠.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박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현우가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나 씨, 괜찮아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도련님 잘못이 아니에요. 윤정숙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선희, 당신은 이사회에서 물러나세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님, 당신이 한 짓을 보세요. 무고한 아이를 거짓 증거로 모함했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선희는 비틀거리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미나는 윤정숙에게 깊게 절했습니다. 여사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이제 진짜 시작이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선희의 모함 사건 이후 미나는 대한은행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능력과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미나 씨,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무슨 발표요, 김 비서님? 여사님께서 직접 하실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날 저녁 대한은행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호텔 연회장에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재벌가 인사들, 정치인들, 경제계 거물들. 미나는 현우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나도. 할머니가 뭘 발표하실지 모르겠어. 무대에 윤정숙 여사가 올라갔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위엄 있고 당당했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손자 박현우의 약혼자를 소개합니다. 장례가 술렁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대로 쏠렸습니다. 박현우 전무의 약혼자는 강미나입니다.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강미나는 평범한 집안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굴욕 속에서도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짜 사람입니다. 제 손자 옆에 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숙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배경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 강미나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윤정숙은 미나에게 손짓했습니다. 미나야, 이리 올라오렴. 미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강미나는 박현우의 훌륭한 배우자가 될 것이며 대한은행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지만 곧 장내 전체로 퍼졌습니다.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미나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현우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미나 씨.
미나는 돌아보았습니다. 현우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강민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미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배경도 없고 학벌도 평범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당신이면 충분해요.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진실함, 당신의 모든 것이 저는 좋아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하겠습니다. 현우는 일어나 미나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미나는 대한은행 전략기획팀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미나는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숙의 도움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내일 결혼해요. 알아, 딸아. 엄마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야.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야, 넌 이미 잘하고 있어. 넌 포기하지 않았잖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미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살아줘서. 결혼식 당일 미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양쪽에는 수백 명의 하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끝에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 선 미나는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강미나는 박현우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나 박현우는 강미나 씨를 아내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뒤편에 앉아있던 윤정숙 여사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 결국 해냈구나. 금빛 창구를 완성했어. 그날 이후 미나는 현우와 함께 대한은행의 미래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계약직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미나는 대한은행에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배경 없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 그녀는 그들을 직접 면접하고 교육하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미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계약직 은행원이었습니다. 이사님, 저도 이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미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젊은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또 한 명을 도울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 미나는 현우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5년 전 그녀가 반지하 방에서 올려다보던 그 풍경. 여보, 저 가끔 꿈인 것 같아요. 꿈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고 당신이 만든 거야. 미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로비에서 뺨을 맞던 그날 미나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될 줄. 70대 할머니의 눈에 띈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민아, 28세의 은행 로비에서 굴욕을 당했던 계약직 직원. 이제 그녀는 대한은행 이사이자 재벌가의 며느리이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창구는 더 이상 은행 로비의 7번 창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금빛 창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금빛 창구의 완성이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깨비 사연 공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